안녕하십니까. 농업사 인터뷰 이야기가 있는 초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한일전 같은 축구 경기가 열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잘 익은 치킨 한 마리를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출출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식품, 거기다 맛과 풍부한 영양까지 닭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온 대표적인 농식품입니다. 오늘은 한평생 한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 살아오신 오봉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금년에 벌써 우리나라 나이 87이신데 이번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가장 최연장자신데 그래요. 또 가장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혹시 그 건강 비결이 뭐 있으신가요? 뭐 건강 비결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우선 뭐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 하는 뭐 그런 생각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역시 뭐 닭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 계란하고 네. 닭고기를 아마 즐겨 먹어서 네. 건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제가 예측한 대로 아마 닭을 많이 드시니까 건강하실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가볍게 또 옛날로 조금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도 농학과를 전공을 하셨고 다시 이제 축산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양계를 아주 전문으로 이렇게 전공이 되셨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거 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농과대학을 나왔는데 네. 나오고 보니까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학부로 진학을 했어요. 내가 대학원을 가니까 대학원 논문을 쓰게 됐어요. 네. 근데 소 가지고 논문 쓰자니 덩치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닭은 정말 논문 재료로서는 아주 적합한 동물 중에서는 실험하기도 쉽고 종자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택하다 보니까 닭을 택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내 일상의 반려자가 된 셈입니다. 되셨네요. 예. 그런데 그 50대 그러니까 초중반에 이제 양계에 이제 전공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는 6.25 전쟁통이라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양계 산업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뭐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부업 농업에 속하는 양계 사업이죠. 그래서 부업 양계 정도에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이제 소위 전쟁 복구 기간이 이제 6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제 외국으로부터 20만 개의 종란이 외국 기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가장 개량된 품종이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증식되고 또 확대 재생산이 돼서 농가에 보급하다 보니까 재래닭은 거의 동란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이제 정말 현대적인 품종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종축 기반이 이제 선 거죠. 그 양계 산업에 관한 한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이룩하신 성과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그 우리나라 재래닭을 복원한 것, 그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 성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재래닭 복원에 제가 착안한 거는 사실 그동안에 뭐 6.25 사변, 8.15 해방 이러한 그 순환기를 겪으면서 농가에서 기르고 있던 재래닭이 거의 소멸하다시피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 재래닭을 복원해서 한쪽으로는 일종의 그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죠. 착수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지는 이 새로 개량된 닭이 거기까지 보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오지에 가면은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참 강원도, 뭐 전라도, 경상도 오지를 다니면서 그 소위 재래닭이라고 할 만한 닭들을 이제 수집을 했죠. 수집을 해가지고 수집된 물건을 가지고 정말 이게 재래닭이다 아니다 눈으로 봐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래서 이제 DNA 분석, 혈청학적인 분석 이걸 통해서 재래닭을 추려냈죠. 추려내서 이제 복원하게 됐다고 됐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그 재래닭 복원이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뿌리 역사를 닭에 대한 것을 복원한 거나 똑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재래 토종닭, 우리 재래닭 1, 그 우리 일반 외래닭하고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재래닭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란계도 아니고 육계도 아닌 중간의 체형을 가진 닭이에요. 그래서 알은 좋게 낳고 고기도 좋게 생산하지만 맛이 좋다. 맛이 좋다. 소위 쫄깃쫄깃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소위 주이시 그 슈링하는 거. 씹는 맛이 씹는 맛이 이제 풍미가 있죠. 아하. 교수님은 그 평생 그 학자의 길을 걸어오셨고 현재도 서울농대에서 명예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양계 분야의 선구자고 대가이십니다. 우선 그 교수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배출한 제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농가대학에 재직한 기간은 1952년도부터 91년도 정년 퇴임할 때까지니까 한 40년 거의 뭐 49년, 뭐 50년 가까이 됩니다. 되고 뭐 그 안에 배출한 우리 축산과 제자는 거의 아마 한 1000명 가까울 정도가 되지 않나. 1000명이나 되십니까?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 대학 입학했을 때 그 축산학 개론을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그 옛날 그 생각이 좀 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양계 산업의 기틀을 다 마련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후학 양성 외에 이 산학 협동 그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양계 분야에 대한 봉사는 뭐냐? 알고 있는 것이 강습회를 통해서 양계업자들한테 기술과 지식을 보급시켜 가지고 그네들의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 줘야 하는 거에 내 책임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장안동 양계 친목회에 이제 나가서 양계 이제 강습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62년도인가 63년도예요. 오래전이네요. 그 듣고 나온 사람들이 아주
양계 잘한다고 하는 이제 입소문이 나와가지고 점점 그 강습회 규모가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마치 그 양계 강습회 모임이 일종의 그 양계업자들의 뭐 정보 교환 내지는 상거래 장소까지 될 정도로 양계 산업 관련 업체까지 모여서 참 대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위 강습회가 밑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위 우리끼리 모여서 강습회만 들을 거 아니고 양계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소위 가금협회라고, 한국가금협회. 그 지금은 양계협회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이걸 뭐 해명이 좀 필요한 분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서울대학교에 재직할 때 무슨 사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양계 전공이니까 학생들이 목장에 와서 이제 그 병아리 기르고 또 병아리 까고 부화하고 이러한 일을 이제 그 학생들이 맡아서 그 부화장에서 자구 먹고 하는 합숙 생활을 내가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끼리 모임을 가졌어요. 소위 지금 얘기하는 거지회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그 거지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종의 장학 사업과 연수 사업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조직이라기보다는 양계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후배를 양성하는 그런 좋은 아주 모임이에요. 하나의 모임이 학생들 모임이었었죠.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40년간 그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그 공부하실 때는 우리나라 농업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그때는 꽤 높았었지 않습니까? 높았었죠. 지금은 사실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농업이 비중이 낮아지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가진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런 어떻게 지도하는 말씀이 좀 계셨습니까? 그 학생들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농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라.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명감이라고는 딴 거 아니고 식량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일을 식량을 공급하는 하나의 책무를 가졌다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앞으로 나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타이르고 있죠. 새로운 분야도 개척하고. 그렇죠. 네. 선생님, 저 최연호입니다. 선생님 제자인 우리 저 친구들이 항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 댁에 세배하러 가거나 찾아가 뵀을 때 사모님이 선생님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미인이시고 또 특히 선생님 피부가 좀 검으신 편인데 사모님 피부도 아주 하얗시고 또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대학 음대에서 성악도 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선생님 그 닭을 전공하시면서 그런 미인을 만날 수 있었는지 항시 저희들 궁금했어요, 선생님. 그거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얼굴 검다 보니까 흰 사람을 흠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부가 휘었기 때문에 뭐 얼굴 미인이라고 하는 건 보지 않고 피부가 희다고 하는 것으로 우선 이 사람이면은 내 마누라로 좋겠다 싶어서 했고요. 지금은 저희 산란계나 육계나 뭐 그 숫자가 뭐 엄청나서 매덕수 뭐 이런 규모가 될 텐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양계 산업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왜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종계의 육계 종계 생산성이 떨어지냐는 사육 관리 기법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문제는 외국에 비해서 사육 기술이 뒤떨어지고 두 번째는 사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밀집을 한다는 거예요. 밀집 사육을 한다는 얘기. 지금 산란계는 완전히 하나의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형화할 수밖에 없고 또 대형화함으로써 모든 생산 수단을 이제 그 소위 코스트 미니마이즈하는 하나의 노하우가 거기에서 생기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양계 산업은 대형화 또는 기업화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갈 길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은 정말 오랫동안 양계 산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산학 협동도 하시고 인재도 길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또 내일 모레면 정말 이 미술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아직도 건강하시니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뭐 양계 분야가 됐든 언제든지 봉사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한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 걸어온 삶. 그러나 수많은 시간 동안 열과 혼을 다해 키워낸 건 닭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씀이 잔잔히 귓가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봉국 선생님께서는 오늘 들려주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더 밝은 내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인 대학 교수로서 또 생활할 것이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항상 뭐 내 마음속에 감사 생활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성실한 사람이 되자. 그 두 가지입니다.